이게 현실인 거야. 뭐 금리가 올라가고 뭘 떠나서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과연 둔촌주공을 저걸 사냐 마냐는 저도 모르겠어. 좋은지 나쁜지는. 근데 지금이 제일 싸지 1년 반 있다가 둔촌주공 옆에 똑같이 만세대짜리 지금 이거보다 무조건 1억 비싸다는 거예요. 만세대 질 때도 없어요? 아니 이탈이야. 이제 둔촌주공 줍줍이 이제 다음 주에 나옵니다. 3월 8일 날. 그렇죠. 둔촌주공 줍줍에 대해서 요거를 받는 게 난지 아니고 관심을 또 가져야 돼요. 그게 또 부동산 시장이 또 바로미터가 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해석을 먼저 해드리고, 자 우리 홍 교수님 안 그래도 둔촌 소형 줍줍 신청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어요. 딱 잘 오셨습니다. 저희 방송을 보시면 홍 교수님 결론을 내릴 수가 없을 겁니다.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도움이 되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각자 도생. 근데 이제 우리 홍 교수님이 결정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바로미터를 제공해 드릴게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결론을 내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홍 교수님이 정확하게 결론 낼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분위기가 되게 어수선한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뭘 알아요? 이 어수선할 줄. 아, 벌써 제가 성견지명이 있으셨군요. 네, 제가 1월 초에 여러분들한테 라이브 할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아마 올 한 여름까지는 굉장히 어수선할 거라고.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 먼저 하락한 지역은 지금 회복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하락하지 않은 지역은 지금 또 떨어지고 있어요. 아, 뒤늦게. 네,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송파, 네. 뭐 그다음에 인천, 네. 뭐 동탄 이런 쪽은 이제 초급매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서초나 강남, 용산 같이 하락이 늦었던 지역은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약간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어디는 회복하고 있네? 근데 어디는 최저가네? 그러니까 부동산 카페 들어가더라도 두 사람이 맨날 같은 거 올려. 한 사람은 최고가, 한 사람은 최저가. 이게 둘 다 맞는 얘기야. 그렇죠. 어떤 지역에서는 이제 그죠 최점을 찍고 올라가고 있고, 맞아요. 어떤 지역은 이제 계속 하락하고 있고. 요 분위기가 서로 어수선한 게 아마 여름까지 갈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래야 건강에 좋아. 스트레스 안 여름까지는. 받고. 그렇죠, 그렇죠. 건강에 스트레스가 가장 위험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라이브 할 때. 네. 뭐 송파나 동탄이나 이런 지역은 네. 1월 인천도 그렇고 음. 1월 달이 가장 쌌을 거라고. 음. 근데 역시 제 말이 맞았죠. 작년에 더 떨어지지 않으면. 작년에는 네. 제가 정확도가 좀 높았는데 네. 원래 2023년 들어와서는 김건대 정확도가 네.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초, 강남, 용산은 아마 3월에서 5월이 가장 쌀 거예요. 무슨 부채도사처럼 콕콕 찍어서 이게 좀 애매해. 근데 네. 이제 어쨌든 지역마다 조금 다르니까 아마 3, 네. 4, 5월이 가장 쌀 거다. 요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부동산 매수를 평생 안 한다는 분은 안 계세요. 그렇죠. 그죠? 지금도 네. 매수하는 타이밍을 많이 보시는 거지. 모든 분들이 다 그래요. 그렇죠. 왜냐면 10억 가던 아파트가 1억 가면 산다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도 결국 산다는 거죠. 그렇지. 그죠? 그렇죠. 그리고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실수요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언제쯤 사는 게 가장 좋을지 한 고민도 되게 많이 하시고, 맞아요. 또 다주택자분들도 또 현금을 들고 계신 분도 어떤 타이밍에 어떤 걸 사야 될지 네. 고민이 다들 많으세요. 그러니까 네. 언제 사야 될지 네. 그런 부분들 저희가 뒤에서 결론을 내려드릴 테니까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말 많고 탈 많은 둔촌주공. 네. 이 둔촌주공 줍줍 시작. 그죠? 이게 그렇죠. 3월 8일에 시작을 합니다. 무수히 청약이 이제 3월 8일부터 신청 접수 들어가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무주택이든 유주택이든 지금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지방에 계신 분들도 이제는 서울 거 다 청약 넣을 수 있게 법이 오늘부터 풀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미래 가치가 있겠다 싶으면 우리 방송 듣다가 우리 시청자분들은 3월 8일 달려가셔야 되는 거죠.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아무나 자,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들 작다 그러거든요? 맞아요. 원룸, 투룸. 그러니까 우리가 선호도가 높은 59제곱미터 네. 또는 뭐 84제곱미터. 이거 국민평형. 네. 국평이 아닌 작은 평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평수고 어떤 몇 세대길래 이렇게 말이 많은지. 2구제곱미터. 전체 이제 분양 세대 수가 뭐 달랑 2세대입니다. 나오는 게. 그리고 분양 가격은 5억 1,500만 원. 그다음에 발코니 확장비 같은 경우에는 뭐 134만 원인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다시피 요거는 이제 원룸형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원체 뭐 물량이 적다 보니까 지금 가장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3구제곱미터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3구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분양 세대 수가 650세대고요. 가장 지금 물량이 많아요. 할 게. 근데 분양 가격은 7억 1,500만 원이고 발코니 확장비는 381만 원인데 여기 이제 구조에서 보시게 되면 이게 투룸형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이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오른쪽에 방 2개 위아래로. 그렇죠. 가운데 위아래로. 화장실, 왼쪽에 거실. 네.
그다음에 세탁기하고 또 하나 있는. 전형적인 오피스텔. 아. 옛날 오피스텔 구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오피스텔이라는 얘기처럼 이제 사람들도 그러니까 투베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빌라들도 3베이로 많이 짓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4구제곱미터 분양 나올 물량 중에서 지금 가장 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분양 세대 수는 200세대가 나올 예정이고요. 분양 가격은 8억 8,100만 원. 그다음에 발코니 확장 비용은 462만 원. 구조 자체는 좀 전에 보셨던 투룸하고 똑같아요. 근데 얘 크기가 더 이제 넓게 나오게 되는 구조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청약이 하실 분들이 요거를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4구제곱미터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여기 나오는 세대수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일단 뭐 위치적으로는 지하철역 5호선이라든지 9호선역이 좀 가까운 장점은 분명히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전세대, 이 소형에 나오는 전세대는 복도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요게 조금 사람들을 좀 많이 망설이게 하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뭐 원룸은 한 두세 대밖에 안 되니까 그냥 두 명이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 3구제곱미터, 4구제곱미터가 오피스텔 같은 투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3구제곱미터는 방이 좀 작고 네. 이 4구제곱미터는 방이 좀 크고 똑같은 구조의 사이즈만 네, 조금씩 사이즈만 좀 차이가 크고. 나는 거죠. 그래서 요게 과연 시세가 투룸이 7억이고 8억 8천이면 거의 9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7억이고 9억이라고 한다면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비싸 보인단 말이에요. 방 두 개, 방 세 개가 아닌 네네네. 상태에서는 이게 어떻게 가치를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투룸 정도의 구조를 갖고 있는 네. 이제 부동산 종류별로 좀 제가 조사를 좀 해봤더니 둔천주공 같은 경우에 3구제곱미터 같은 경우가 이 투룸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어진 지 4년 이내에 투룸 빌라 같은 경우가 한 4억 정도 합니다. 그리고 현대아파트 재건축하는 더샵 파크 솔레이오를 이렇게 비율로 나누게 되면 한 3분의 2 면적이 돼요. 투룸으로 낮추게 되면은. 그랬을 때 한 6억 정도의 시세라고 이제 평가가 되거든요. 근데 둔천주공 아파트가 똑같은 투룸이 이제 7억 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가 4억, 그다음에 투룸 아파트 주변의 소규모 단지가 6억, 그다음에 둔천주공 아파트가 7억 1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일단은 가격 비교는 좀 되실 것 같아요.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네. 일단 3구제곱미터, 그러니까 방이 작은 투룸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네. 아파트가 7억인데 네. 옆에 같은 전용 면적의 빌라가 한 4억 5천 정도 하고 4억. 4억 5천 정도 해요. 네. 이게 약간 좀 평수가 더 크니까 네네. 4억대 정도 하고 그다음에 근처에 단지가 작은 아파트가 6억 네. 정도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게 싸다고 생각해야 돼요? 비싸다고 생각해야 돼요? 일단은 제가 그 200세대가 안 되는 소규모 단지 네. 아파트가 6억인데 만 세대가 넘는 대단지 안에 인프라를 다 이용할 수 있는 투룸이 1억 차이밖에 안 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 지역 내에서는 상당히 저는 괜찮은 가격이다. 가격적인 부분 말고도 지금 현재 1, 2인 가구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해서 1, 2인 가구가 60%가 넘어요. 지금 수요층들 중에서. 그러면은 지금 당장 분위기가 이렇게 조금 이제 당장 이렇게 해소가 싹 다 되지는 않겠지만 점차적으로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 상황을 따라서 이게 그래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완판이 될 것 같다. 이런 정도의 분위기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격적인 가치를 보면은 5구제곱미터는 계단식이니까 발코니 확장 면적이 더 커요. 맞아요. 근데 얘는 복도식이니까 발코니 확장이 한쪽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 사용 면적은 5구제곱미터가 훨씬 더 큰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근 아파트에서 요걸 바라보는 시선은 비싸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주변 시세 대비 가격은 네. 절대 싸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 보세요. 이 둔천주공의 5구제곱미터가 10억 좀 넘었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였죠? 10억 4천 정도. 네, 10억 넘었어요. 근데 이 3구제곱미터 3분의 2 크기인 이게 7억이면은 10억에 3분의 2니까 7억이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분의 2 가격으로 나왔어요. 크기 대비. 근데 둔천주공의 5구제곱미터는 베란다 확장 면적이 훨씬 더 커요. 네. 한 3평, 2평이 확장 면적이 붙어 있잖아요. 네. 근데 얘는 확장 면적이 한쪽밖에 없다 보니까 실제로 5구제곱미터보다 얘가 더 비싼 거예요. 이 평당 가격으로 따지면. 단위 면적당.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으로 확장 면적이 있다면은 네. 괜찮은 금액인데 한쪽밖에 확장 면적이 없다 보니까 얘는 금액이 그 우리가 5구제곱미터나 84제곱미터에 비해서는 비싸다.
여러분들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5구제곱, 그러니까 25평하고 30평대 아파트는 무조건 가져가셔서 청약 받을 수 있으면 받으셔라. 라는 이제 이전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렸는데, 자, 이 투룸 구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구조가 5구나 84보다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게 다른 거를 감안해서 좀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건데, 저는 이렇게 봐요. 현재 가치로서는 그냥 적정한 시세 정도. 그러니까 되게 싸다 이런 개념은 아닌데, 미래 가치를 좀 생각하면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강남의 대치동에 삼성동에 보면은 힐스테이트 2차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2000세대 정도 되는데 거기에 원룸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 원룸 아파트가 6억 한 거예요. 주변에 있는 원룸이 2억대밖에 안 했는데 아파트 단지 내 대단지 안에 있는 아파트라고 해서 6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비싼 게 아닌가 그랬는데 그 아파트가 원룸인데도 불구하고 16억에서 18억까지 올라갔거든요. 그걸 감안한다면 둔천중공 아파트가 랜드마크 아파트잖아. 만사대도고. 그리고 앞에 올림픽공원도 있고 9호선도 지나가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지역 내에 송파와 강동 일대에서 어떻게든 가격을 이끌어가는 선두주자에 있는 아파트라는 걸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 가치는 적정 가격 현재 시세 정도의 수준이라고 감안하지만 앞으로 3년 뒤, 5년 뒤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그 지금보다는 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송파의 다른 지역의 아파트 다 사면 다 가치가 있는 거죠. 물론 그렇지만 이 가격엔 살 수 없잖아요. 송파에 투룸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공급이 안 되잖아요. 딴지를 거길게 나도 딴지를 걸어준 것 뿐인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자, 같은 둔촌 주공대의 5구제곱미터보다는 얘가 확장 면적이 적어서 더 비싸다. 네. 자, 이건 결론인 거고. 단위 면적당. 예. 그리고 바깥에 예를 들어서 200세대짜리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6억에 나왔어요. 그 둔촌 주공은 7억에 나왔어. 그러면 200세대 아파트짜리가 6억이 더 좋은 거냐? 아니면 7억에 둔촌 주공 이 3구제곱미터를 사는 게 더 나은 거냐? 그렇죠. 비교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200세대짜리는 아파트 자체의 면적은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주변의 주민 공동시설 단지 내 내가 인프라. 이용할 수 있는 면적들은 작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만세대가 있다 보니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너무 많아. 그렇죠. 그러면 얘는 3구제곱미터가 아니고 실제로 밖에 200세대짜리가 바라볼 때는 4구제곱미터, 5구제곱미터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밖에 다 쓸 수 있으니까. 주거 인프라 네. 서비스를 감안하면 여기는 밖에 나가면 갈 수 있는 데가 되게 많으니까. 그렇죠. 내가 집에다가 헬스 기구도 갖다 놓을 필요도 없어. 맞아요. 뭐 골프 연습할 그렇죠. 필요도 없어. 그렇죠. 뭐 밖에 도서관도 갈 필요가 없어. 네. 친구 커피숍 할 때 멀리 갈 필요도 없어. 그렇죠. 그 여러 가지 인프라를 생각한다면 얘는 3구제곱미터가 아니고 사실은 4구제곱미터, 5구제곱미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거를 선택할 것 같으면 얘를 선택하는 게 나은 거고. 그렇죠. 단지 내에서 5구제곱미터고 얘를 고민하면 5구제곱미터 사는 게 나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5구제곱미터 이제 없잖아. 네네. 그리고 살려면 또 피를 줘야 되잖아.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차선으로 얘를 살 사람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5구제곱미터처럼 아주 싸진 않으니까 완판은 안 되겠지만 시간을 두고 결국은 완판되지 않을까. 네. 저층 빼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분위기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5구제곱미터는 대출 받게 되면은 현금 4억 5천 정도 이상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현금 4억 5천이 없어서 둔촌주공 5구제곱미터를 선택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선택권이 없던 분들한테는 이걸 대출 받으면 60%를 감안하면 3억 정도의 자금 갖고 내가 내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 면에서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걸 그림의 떡처럼 바라보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선택이 투자다 보니까 꾸준하게 그 가치는 인정받고 소화가 되는 과정들을 거칠 것이다. 지금 현재 분양하는 아파트들의 가격이 가장 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하고 1년 반 후에 분양할 아파트는 가격대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네. 이걸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공사비도 작년에 계약했어요. 네. 그럼 작년에 공사비하고 지금 공사비를 계산하면 차이가 엄청나요. 맞습니다. 공사비가 엄청 많이 뛰었어요. 두 번째로는 금융 비용인데 우리가 아파트 한 채 재건축해서 지으려고 그러면 이주비라 그래가지고 네. 이 비용 빼고도 이주비를 엄청 제공해야 돼요. 그렇죠.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전세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 이주비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대출해서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이자 비용이 2배가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럼 예전에 그 이자 비용을 내가 5천만 원 낼 거를 그러면 조합에서 1억을 내야 되는 거야. 그렇죠. 1억을 줘야 돼. 그러면 그것만 5천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뿐만이 다른 PF 비용까지 뛴 거 생각하면은 분양가는 무조건 지금보다 1억 이상은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분양한 아파트가 가장 싸다.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공급을 아예 안 하든가 그냥 헌집에 살든가. 네. 올라가면은 아파트 공급할 거고 1억 더 비싸게 또는 1억 더 비싸게 안 팔리면은 아예 공급이 없어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 기존 사람들이 지금 있는 집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인 거야. 뭐 금리가 올라가고 뭘 떠나서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과연 둔촌주공을 저걸 사냐 마냐는 저도 모르겠어. 좋은지 나쁜지는. 근데 지금이 제일 싸지 1년 반 있다가 둔촌주공 옆에 똑같이 만세대짜리 지금 이거보다 무조건 1억 비싸다는 거예요. 만세대 지을 때도 없어요? 아니 이참이야.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네. 제가 뭐 둔촌주공 저희가 안 샀습니다 저희. 그죠? 네. 저희가 산 건 아니고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약간 기준을 잡으셔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